난 맨시티가 FFP 유죄 판결 받기를 바라진 않는다. 단지 경기장에서 박살내고 싶을 뿐이다. 지난 2월 이네오스의 짐 래클리프 경이 맨유 지분 25%를 인수하면서 축구와 관련된 모든 정권이 래클리프에게 위임되었죠. 그동안 가장 문제되었던 존 워터프, 리처드 아놀드 등 거의 모든 맨유 보드진을 해고하고 이번 여름 이적 시장 역대급 사단이라고 부를 만한 어벤져스급 맨유 보드진이 완성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뭐하는 인간들이길래 이렇게 호들갑을 떠는 걸까? 라는 궁금증을 해소시켜드리고 지금까지 바뀐 보드진이 해낸 업적들에 대해 깊고 빠르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보드진 조직도입니다. 맨유 구단주인 래클리프 산하의 이네오스 이사들과 맨유 직속 보드진들로 구분할 수 있는데 해당 인물들 모두 맨유 운영에 관여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명 한 명 간단하게 살펴보자면 먼저 맨유의 스포츠 디렉터 댄 애쉬워스입니다. 대표적으로 브라이튼, 뉴캐슬의 디렉터를 역임하며 뛰어난 스카우팅으로 가성비 좋은 영입들을 자주 보여주었습니다. 카이세도 75억, 메갈리스터 120억, 미토마 45억, 앤서니 고든 750억 등을 애쉬워스의 대표작으로 뽑을 수 있겠네요. 더 타임즈에서는 댄 애쉬워스의 노트북에는 상상도 못할 모든 지역, 모든 분야, 모든 연령대의 선수들에 대한 정보가 있으며 그는 선수들의 강점, 약점, 능력치, 성격, 에이전트까지 모두 파악하고 있고 꼼꼼한 채용 담당자일 뿐만 아니라 엘리트 문화를 구축하는 사람이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다음으로 소개드릴 보드진은 테크니컬 디렉터 제이슨 윌콕스입니다. 윌콕스는 맨시티 유스, 아카데미에서 전반적으로 활동하면서 시티의 유스 황금기를 이끈 장본인입니다. 대표적으로 포든, 파머, 산초, 프림폼 등등 선수들의 네임밸류만 봐도 그의 진가를 알 수 있겠죠? 윌콕스는 유스 시스템을 만드는 능력뿐만 아니라 이적 시장에서의 판매 또한 괜찮은 실적을 보여줍니다. 사우스햄튼 디렉터 당시 행보를 살펴보자면 라비아를 첼시에 900억에 판매하는 등 괜찮은 협상 실력 또한 가지고 있죠. 심지어 윌콕스는 리버풀로의 합류가 유력했는데 리버풀과의 합의에도 맨유가 그를 하이제킹하며 최종적으로는 맨유 디렉터로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맨유의 새로운 CEO 오마르 베리다입니다. 베리다는 맨시티에서 약 14년간 COO, 최고 운영 책임자로 일하면서 맨시티를 세계 최고의 클럽으로 만들어놨습니다. 베리다의 맨시티 부임 이전과 이후 맨시티가 어떻게 탈바꿈되었는지 모습만 봐도 알 수 있듯 베리다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설명하는 것은 입만 아플 것 같습니다. 라이벌로부터 오로지 능력 하나만 보고 유능한 인물을 고용한 것. 내부 승격이 아닌 외부에서 합류한 최초의 CEO라는 사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베리다 선임은 일종의 쿠데타와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는 팀 이네오스의 이사들입니다. 이 중 확신의 훈남상인 이분. 아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2022년까지 파리 생제르맹의 CEO였던 장클로드 블랑입니다. PSG CEO 이전에도 약 6년간 유벤투스의 CEO를 역임했었죠. 2022년 후반부터 이네오스에 합류하여 스포츠 부문 총괄 CEO를 맡고 있습니다. 블랑은 축구적인 측면보다 산업적인 측면에서 두각을 나타냅니다. 유벤투스에서는 고주급자를 관리하고 신축 경기장 건설을 총괄했는데 현재 맨유에게 필요한 주급체계 정리와 신축 경기장 건설, 맨유의 상황에 딱 맞는 인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네오스 스포츠 디렉터이자 팀 이네오스의 총감독을 맡고 있는 데이브 브레일스포드 경은 축구 쪽에 집중하기보단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라는 팀을 거시적인 관점에서 재건하기 위해 노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브레일스포드 여담으로 지난 시즌 노팅엄과의 경기 이후 브레일스포드 경을 만난 맨유 팬이 데이브, 제발 우리를 원래 있던 곳으로 데려다주세요 라고 말했고 이에 브레일스포드 경은 악수를 하며 벌써부터 근본력이 넘쳐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짐 래클리프 경. 간단하게만 설명드리자면 영국 1등 부자이면서 축덕이신 분입니다. 개인 재산만 해도 2020년 기준 32조. 현재 니스와 로잔스포르 두 개 축구팀의 구단주이면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구단주입니다. 맨유 인수를 완료하자마자 그동안 썩어있던 맨유 보드진들을 대부분 해고하고 자신의 사람들, 능력 있는 축구인들로 개혁적인 인사를 단행한 래퍼즈. 래클리프의 몇몇 일화를 말씀드리면서 현재 바뀐 맨유 보드진들이 어떤 행보를 보이고 있는지 자연스럽게 넘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래클리프가 맨유를 바꾸기 위해 새롭게 만든 5가지 규칙입니다. 첫째, 새로운 영입은 25세까지로 제한. 둘째, 갈락티코, 즉 슈퍼스타 영입 금지. 셋째,
경기 방식에 대한 준비는 테크니컬 디렉터 윌콕스에 의해 될 것. 넷째, 감독은 특정 선수가 아닌 어떤 포지션을 원하는지 말할 것. 다섯째, 이네오스는 포지션당 3명의 선수 리스트를 주고 고르게 할 것. 위와 같은 규칙을 세우면서 선수단의 안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며 이번 여름 이적시장 이러한 기조를 계속해서 보여줍니다. 불과 1년도 되지 않은 어벤져스 보드진들. 이들의 현재까지 행보를 계속해서 알아보자면, 먼저 지르크지 영입뿐만 아니라 이적료를 3년 분할로 지불하는 것을 합의하면서 현재 좋지 않은 맨유의 재정 상황을 고려한 좋은 딜을 마무리했습니다. 또한 작년부터 레알을 가고 싶다 라고 계속해서 내비쳐왔던 레니 오로를 설득하여 맨유로 데려왔죠. 가장 놀랐던 점 중 하나입니다. 브랜스웨이트에 대해 에버튼이 터무니없는 가격을 부르자 깔끔하게 포기하고 레니 오로를 바로 영입, 버리우트까지 노리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작년 여름 이적 시장이었으면 호구마냥 상대 오퍼를 다 맞춰주면서 브랜스웨이트가 1300억에 그대로 맨유에 왔다는 오피셜이 진작은 떴을 겁니다. 영입 실패가 잦았던 테나흐 영입권 박탈, 안토니, 마운트 등 사례를 살펴보면 당연한 결과이지만 이전 보드진이었다면 이렇게 강경한 정책을 펼쳤을까요? 그린우드, 판매, 세론까지. 해당 부분은 더 놀라운 게 래클리프까지 이를 위해 발벗고 나섰다는 점입니다. 지난 시즌 도중 래클리프는 그린우드에 대해 인터뷰에서 언급하며 그를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선수라고 칭하면서 잔류시킬 수도 있다는 의사를 표명했죠. 을의 입장인 무조건 팔아야 한다가 아닌 우리 농목이 잔류시킬 수도 있다? 라는 갑의 입장으로 협상을 유리하게 가져갈 수 있도록 판을 깔아놨고, 그 결과 450억이라는 나쁘지 않은 이적료에 세론까지 50%를 붙여 판매할 수 있었습니다. 맨유 유스 캄부알라 또한 150억 판매, 세론에 바이백까지 있다는 점은 계속해서 유리하게 딜을 가져갔고 그에 따른 좋은 결과값이 나온 것이며, 반더비크 또한 고정 이적료는 낮지만 에드온을 많이 붙여서 최선의 매각을 한 것 또한 괜찮은 선택으로 보여집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영입 기조의 연장선으로 버리우트, 우가르테 등의 자원을 노리는 것은 영입하는 선수를 25세 이하로 제한하면서 카세미루, 바란 등 재판매가 되지 않는 악성 재고를 사전에 일절 차단하기 위해서이며, 이전에 필 존스, 마샬, 말도 안 되는 재계약을 했던 과거와는 다르게 주급 체계를 안정적으로 가져가기 위해 나이 많은 고주급자들을 쿨하게 FA로 보낸 이번 여름 이적 시장. 건강한 팀이 되기 위한 바람직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래클리프와 새로운 보드진들의 부임 이후 첫 번째 이적 시장임에도 제가 약 10년 넘게 맨유 이적 시장을 봐오면서 이렇게까지 일을 잘한 시즌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믿기지가 않는 최근 맨유의 모습. 이적 시장이 약가량 남아있기에 맨유 보드진의 앞으로의 행보 또한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맹가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Yeah, all day and all night, we'd stay up, it felt so right.